트럼프의 이란 위협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동안 워싱턴의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JD 벤스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릴 내용은 현재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력 투쟁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통령 사이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휴전 협정의 안정성, 금융시장, 이슬라마바드 협상,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세계 최강 군사력을 누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주류 언론이 감히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플래시 아메리크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시장에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권력 역학을 먼저 분석합니다. 며칠 전으로 돌아가 시간 순서대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트럼프가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뉴욕타임스는 조나단 스완과 매기 해버먼이 작성한 상세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두 기자는 수년간 미국 권력층에 특별한 접근권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끌었나 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상황실 비공개 회의, 각 당사자의 논거, 일부의 망설임과 다른 이들의 열정을 이례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힐과 뉴스네이션이 인용한 소식통들이 확인한 이 기사에 따르면 JD 벤스는 대통령 측근 중 유일하게 트럼프에게 이란과의 전쟁이 전략적 실수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인물입니다. 비공개가 아니라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헤그세스, 루비오, 켈로그 장군 앞에서 말입니다. 에피소드 2, 벤스의 뉴욕타임스 전략적 정보 유출. 벤스는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지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후뉴스가 재인용한 같은 기사에 따르면 루비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을 터무니없다고 평가했습니다. CIA 국장 레클리프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망을 과대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켈로그 합참 의장은 장기 분쟁 시 미군 탄약 비축량이 급격히 고갈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 중동의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모두가 우려를 표명했지만 벤스만이 명확하게 이를 표현했고 벤스만이 휴전 당일 뉴욕타임스에 이런 정확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북정 정보의 배포를 통제하면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 최고위층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파트 1. 권력 구도의 재편. 시장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지만 전략 분석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단순한 현실이 있습니다. JD 벤스가 체계적으로 후계 구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CBS에 따르면 벤스는 이란에 대한 가장 집중적인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헝가리에서 빅토르 오르반의 선거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관리 공식 사진에 없었고 2월 28일 첫 공습이 시작될 때 말하라고 해도 없었습니다. 미들이스트 아임에 따르면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들은 벤스가 워싱턴에서 내각의 또 다른 반전 인사인 툴시 게버드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악시오스에 따르면 벤스는 3월 말 네타냐후와 긴장된 대화를 나누며 이란 정권 전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망이 비현실적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입장과 대조되는 냉철하고 문소화된 평가입니다. 셋째, 폴리티코와 알자지라에 따르면 4월 10일 금요일 이슬라마바드 평화협상을 위한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사람은 벤스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말입니다. 아직 아무도 명확하게 연결하지 못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스는 가장 논란이 많은 결정들이 내려질 때 부재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대 입장을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적 후속 조치를 관리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내용에 동의하든 안 하든 이것은 계산된 정치적 시퀀스입니다. 왜 이것이 시장과 여러분의 일상에 중요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워싱턴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휴전 협정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실용적 협상가로 간주되는 벤스가 이슬라마바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구조적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브루소라마가 인용한 DNB, 카네기 분석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합의는 중기적으로 브렌트유를 배럴당 85달러로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료 예산, 공급망,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점진적 정상화와 휴전 붕괴 시 배럴당 115달러로의 복귀 사이의 차이입니다. 파트 2. 수정헌법 25조.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에 매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메커니즘입니다. 에피소드 3. 후계를 위한 벤스의 포지셔닝. 1967년 채택된 수정헌법 25조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사항은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공동으로 대통령이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면 의회가 21일 내에 결정합니다.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다수가 무능력을 확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헌법 절차입니다. 하지만 편견 없이 현재 논쟁에 대해 문서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20세기 기간 중 가장 강력한 인지 능력 저하 의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레상시엘과 디에코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백악관 변호사였던 타이 커브는 2025년 4월 공개적으로 상당한 저하가 있었다는데 전정을 저하군 정도 허명합니다. 치매와 인지 능력 저하가 이제 눈에 보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4월 6일 제가 트럼프 내각의 일원이라면 부활절을 헌법 변호사들과 25조에 대해 논의하며 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위크 데이터를 인용한 브루소라마에 따른 가장 정치적인 신호는 수년간 마가 운동의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 중 한 명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25조 발동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야당의 공격이 아닙니다. 공화당 진영 인사의 발언입니다. 여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정안의 헌법적 창시자인 버치 베이 사항이 대통령이 과일 케이크처럼 미쳤을 때만 발동되어야 하며 정치적 불일치가 아닌 실제 의학적 무능력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절차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함께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레상시엘과 디에코에 따르면 이것은 JD 벤스가 첫 사명자가 되어야 하고 루비오, 헤그세스, 레클리프 및 다른 내각 구성원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정치적으로 미묘해집니다. 에피소드 4, 25조, 메커니즘, 행위자, 시장 영향. 정치적으로 이 절차는 현재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지만 진지한 행위자들의 단순한 언급만으로도 제도적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도적 불확실성은 시장에 직접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결과가 없더라도 미국 행정부 방향에 대한 장기적 불확실성은 변동성을 발생시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정치적 위험을 모델링합니다. 낮은 확률이라도 워싱턴에 계획되지 않은 지휘권 이양 시나리오는 미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에 통합됩니다. 달러, 국채, S&P 500. 이 모든 것이 미국 제도 안정성에 대한 신뢰 수준에 민감합니다. 파트 3. 헝가리의 벤스와 미래 동맹에 대한 시사점. 여기서 전략적 그림이 확정됩니다. 이란이 사우디 석유화학 시설을 공격하는 동안,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발표하는 동안, JD 벤스는 4월 12일 예정된 헝가리 선거 캠페인에서 빅토르 오르반을 지원하기 위해 부다페스트에 있었습니다. CNBC에 따르면 4월 7일 부다페스트 기자회견에서 벤스는 이란 휴전을 취약한 정전이라고 평가하고 브뤼셀의 헝가리 내정 간섭이라고 부르는 것에 맞서 오르반을 옹호하며 우리는 빅토르 오르반을 재선시켜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비스트 따르면 이 방문은 워싱턴 포스트의 폭로로 즉시 복잡해졌습니다. 헝가리 외무장관 시아르토가 2024년 9월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삐삐 공격 직후 이란 장관 자리프에게 연락하여 테헤란과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부다페스트의 벤스와 미래동맹. 현재 상황에서 이것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벤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맹국이 워싱턴이 막 해결하려 했던 분쟁의 한 당사자와 문서화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BC 및 다른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부다페스트에서의 벤스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헝가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말했는데 크렘린의 화법과 거의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브뤼셀 관료들이 헝가리 경제를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헝가리인들에게 누가 여러분 편인지, 헝가리 국민 편인지를 물으며 오르반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벤스의 지정학적 방향이 전통적인 대서양주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벤스가 언젠가 대통령직에 오른다면 25조를 통해서든 자연스러운 승계를 통해서든 2028년 선거를 통해서든 이 방향은 서방동맹, 유럽 에너지 정책,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공표된 입장에 기반한 전망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립주의와 모스크바와의 타협을 향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환은 유럽 에너지 흐름을 재편할 것입니다. 유럽은 2022년부터 러시아 탄화 수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친오르반, 친모스크바 협상 입장으로의 미국 복귀는 여러분의 에너지 요금, 유럽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공급 방정식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파트 4. 향후 2주간의 두 가지 시나리오. 금요일 이슬라마바드, 모든 것이 양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이슬라마바드에서 벤스의 성공.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우라늄 농축 상태와 호르무즈 해협의 지속 가능한 방식 등 핵심 사항에 합의에 도달합니다. 벤스는 평화 협상가로서 강화됩니다. 트럼프가 혼란을 일으킨 곳에 이성을 가져온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합니다. 포린 폴리시 이것은 약화된 대통령의 그늘에서 부통령이 영향력을 키우는 고전적인 정치 시퀀스에 해당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인 안정화, 배럴당 80더 85달러로 하락, 전쟁보험료 완화, 해상 항로의 점진적 정상화. 시나리오 2. 이슬라마바드 실패.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계속합니다. 이란이 협정 위반을 주장합니다. 해협이 폐쇄됩니다. 배럴이 110달러를 넘습니다. 알자지라가 인용한 전문가 트리타 파르시돈 대고 이란이 워싱턴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강국으로 자리 잡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진입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워싱턴의 권력 승계 문제가 더욱 긴급해집니다. 자신의 동맹국들조차 패배했다고 인정하는 전쟁을 관리하는 약화된 대통령은 장기적인 제도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단순히 지정학적이 아닌 제도적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2025년 4월 9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JD 벤스가 금요일 이슬라마바드 미국 대표단을 이끕니다. 그는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대한 전략적 유출을 통해 전후 내러티브를 형성했습니다. 평화 협상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5조에 대한 논쟁이 정치적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공화당 진영 인사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기 행정부의 백악관 인사들이 가시적인 쇠퇴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시장에서 측정 가능한 비용이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휴전은 취약합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협 협력 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의 안정성은 다가오는 주에 달려 있습니다. 벤스의 공표된 지정학적 방향, 친오르반, 나토 회의적, 모스크바와의 타협 선호는 트럼프와는 다른 전략적 궤적을 나타냅니다. 이 궤적은 동맹, 에너지 흐름, 유럽의 권력 균형에 장기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 관철자로서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은 현재 미국 외교의 실질적 통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안정화를 대표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불안정의 원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시장 방향, 주유소 가격, 호르무즈 협정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현재 워싱턴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계속한다면 휴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겠습니다. 플래시 어메리카에서 우리는 편을 들기 위해 정치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제적, 지정학적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권력 역학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문 앞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